방법을 쓰냐? 자, 일단 아까 말했듯이 6월 모의평가와 연계해서 설명하겠다고 한 것처럼 6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계교재에서 EBS 연계교재에서 독서 연계 어떻게 되었는지 쭉 봐왔을 때 기본적으로 쭉 옛날에는 세 지문 당연히 연기하다가 50%로 이하로 줄어들면서 연계율이 줄어들면서 두 지문씩 이렇게 쭉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징이 뭐야? 세 지문 전체 다 연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 발표한 대로 그때 평가원이 뭐라고 처음에 3월달에 발표했었냐면 연계율,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표나 내용의 변형을 줄이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옛날에 소재 차원에서 독서가 연계됐다면 거의 단락 차원에서 연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연계가 됐죠. 그래서 이제 EBS 연계 교재를 안 보는 건 그냥 내가 이득을 잠깐 포기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그래서 내용을 꼭 정리를 하고 수능을 보실 거라면 꼭 정리를 하고 봐줘야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능 완성에 있어서는 수능에 있어서는 수능 완성 지문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통 수특만 보면 안 보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수특 보기도 막 버거워, 너무 많다고 막. 그래서 수완까지 안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씩 꼭 출제가 되니 꼭 봐줘야 된다라는 거. 수특이든 수완이든 버릴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정리가 돼야 되고, 문학 보자, 문학. 자, 문학이 연계가 거의 넘사죠. 이게 뭐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문학이 최고잖아, 연계가. 그럴 때 자, 어떻게 연계가 되냐 보니까 일단 50%의 연계율에서 체감 연계를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 예상했던 바는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공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많이 내겠다라는 걸 첫 번째 예상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상은 뭐였냐면 7작품 중에 3작품 연계했었는데 그거 말고 6작품 중에 3작품 연계해서 50%를 정확히 맞추겠다라는 것을 3월달에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6월 모의고사 까보니까 둘 다 하셨죠, 둘 다. 한거18곡은 완전 똑같이 나오고요. 당연히 현대시는 똑같은 거고, 한거18곡도 여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6작품 중에 3작품에 함으로써 체감 연계율을 엄청 높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역시 EBS 연계 교재 문학작품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경향이 있네. 경향이 있어. 어떠한 영역을 연계할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바가 있죠, 그렇죠? 이런 작품들, 시간 없으면 이런 작품들이라도 봐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수능 완성 찍고 나서, 수능 완성 제작 끝나고 나서 이 수능 완성 연계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계의 비밀은 무슨 강좌냐면 그 수능 완성에서 다뤘던 작품들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 높은 작품들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건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라도 봐줘야겠고요. 아니면 독학을 하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쨌건간 수능 완성에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은 다 봐줘야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수험 기간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전원들의 이제 정확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계는 이런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우리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국어를 잘하지, 이런 말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엄청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정직한 결과예요. 책을 많이 읽어서 사고력이 발달한 친구는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린 이미 어리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짧은 기간 동안 역전하려면 이 공부의, 이 평가의 목표에 맞게끔 정확하게 저격해주는 공부 방법을 써야만이 짧은 기간에도 역전할 수 있더라. 우리 아까 그 그래프 본 적 있잖아. 그래프 갑자기 올라가는 친구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등급 다 기억할 거야. 6월 모의평가의 등급 또는 그 기존의 학력평가의 등급들. 그럴 때 내가 막 5등급이다. 그럼 1등급이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절대 다수인 현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했듯 모든 학기 중에는 공부가 거의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단절돼. 수행평가랑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져 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방학 때 많이 어느 정도 축적된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 축적은 이미 단절된 형태로 남겨져 있고,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퍼져 있던 여러분들의 그 경험치를 하나로 모아서
아주 예리한 무기로 만드는 게 이번 이제 120일간의 미션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가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평가 목표는 여기에 써 있어. 모든 문두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든 문학이든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럼 이 목표는 뭐야? 바로 이거예요. 일단 다음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독해력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읽은 글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선지를 구성할 거야. 그럼 네가 그거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판단해봐. 논리적 판단력. 이 두 가지만 평가합니다. 나머지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독해력과 논리적 판단력, 당연한 소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해력 훈련 수칙.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거 적어놓고 요대로 이제 앞으로 방학 동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돼. 자, 첫 번째, 독해력의 역치를 올려야 됩니다. 자, 독해력. 독해력이라는 건 하나의 힘,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남학생들이니까 근육 운동 해봤을 수 있어. 근육 운동, 근육 어떻게 키우지? 근육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찢어놔야 돼. 맞죠? 피곤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즉, 임계치까지 올려놔야, 그래야 근육이 성장합니다. 너의 임계치는 이 정도인데, 이 아래에서 그냥 놀아. 그럼 어때? 행복하죠. 행복은 한데, 근육은 커, 안 커? 안 크는 것처럼 독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글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고요. 해설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너가 도전해야 돼. 독해력이 임계치, 이 안 뚫리는 문장이 있어. 그 안 뚫리는 문장을 끝까지 뚫어봐야 돼요. 끝까지 뚫어보는 그 시도를 조금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어쨌든 끝까지 뚫어봐야 한 문장 뚫었을 때 독해력이 플러스 1 되더라.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걸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담을 넘어가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그냥 문 열고 가버린다. 해설 봐버려. 강의나 봐버려. 그럼 이해는 됐다는 착각은 하죠. 착각은 하지만 내가 생각한 적은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고. 트레이너가 그냥 도와주게 옆에 들어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 근육을 쓰지 않았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요거 진짜 하기 싫어요. 한 지문 보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불안하죠. 불안해. 왜 옆에 친구들 막 치고 달리거든요. 지문 막 3지문씩 막 매일 3지문씩 푼대 막 그렇게 풀고 있어. 그러면 불안하죠. 하지만 그걸 견뎌야만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됩니다. 만약 옆에 그 친구는 이미 독해력을 쌓아놨을 수 있어. 그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치고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가 말해줘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언어화 및 이미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글을 읽었는데 문제는 뭐야? 정보가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 선지는 너 이거 기억하지? 물어봐. 어떻게 해?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뭘까? 우리 뇌가 왜 그럴까? 왜 내 뇌는 하필이면 기억을 못할까?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보여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휴먼이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 아무리 기억을 많이 해봐야 처음 보는 낯선 정보를 7가지 정도밖에 한 번에 기억을 못해요. 그게 원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뇌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거 엄청 챙깁니다. 자기 걸 엄청 챙겨. 이게 내 거라고 인식되는 순간 그거 가져가요. 그게 뭐야? 자기 언어화예요. 즉 글자로 이렇게 내 언어가 아닌 글자로 어렵게 써있을 때는 이게 안 들어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익숙한 언어로 한번 내뱉어 보는 순간 그게 이해가 됐다고 하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걔네 물어봐봐. 독서 잘하는 애들 물어봐봐. 야, 너 이거 어떻게 기억해 풀어? 그러면 뭐 기억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없어요. 그냥 이해한 건데? 뭐 이런다고 막.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자기 언어를 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생명지문이나 등등 과학지문, 기술지문 등등 여러 가지의 뭐 지문들을 볼 때 지문의 유형을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우에 지문일 경우에 이게 어떤 상황인 거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세포지문,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미토콘드리아 본 사람 본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문에서 쓰여지는 대로 한번 그려봐야 돼. 그걸 뭐 굳이 옆에다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시험 기간에 포텐 안 터집니다. 절대로 시험장에서 포텐 터지는 걸 기대하지 않고 미리미리 연습을 해줘야 돼요. 한 120 정도 연습하면 80 정도 나와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거를 막 모든
기술력이나 모든 독해의 능력들을 시험 현장에서 그 긴장된 순간에 다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연습을 꾸준히 하고 더 과잉 연습을 했을 때 한 80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그래서 요거 귀찮지만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점검 및 조절입니다. 이게 독해력의 정수예요. 독해력이라는 건 뭐냐? 결국 내가 읽은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정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뭐야? 한 문단 읽었을 때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문단 읽고 나서 그래서 뭐야? 내가 방금 읽은 게 뭐야? 라고 한 번 생각해줘야 돼. 현장에서 시간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빨리 읽으면 뭐해? 틀리는데 젖잘싸 이럴 거요?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그래도 빨리 읽었잖아. 이렇게 스스로 위안할 수는 없습니다. 읽고 맞춰야겠죠? 그렇다면 점검 및 조절. 내가 방금 읽은 문단의 내용이 뭐지? 방금 로켓 엔진에 대해서 읽었어. 로켓 엔진에 대해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제목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는 요약이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범주화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달리 하는데요. 어쨌건 독서 이론은 똑같습니다. 독서에서는 항상 이걸 강조해요.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라. 제목을 붙이라고 하죠. 저는. 제목을 붙여. 네가 방금 읽은 게 뭐야?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럴 경우에 수능 현장에서 마법적으로 글이 빨리빨리 더 빨리 읽힐 거야. 오히려 이게 연습이 됐을 때. 왜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1문단의 내용이 기억이 남으면 2문단의 내용이 더 잘 읽히게 돼 있어요. 1문단 내용 까먹었으면 2문단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읽으려면 이 과정을 훈련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러려면 처음에 연습할 땐 뭐 시간에 너무 쫓기면 안 돼. 시간 아까 3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했죠? 천천히 한 문장씩 뚫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적 판단력은 어떻게 훈련하냐? 자, 이것도 적습니다. 첫 번째. 자, 한 문항에 5개의 선지가 있는데 5개의 선지는 5개의 독립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의 독립문항. 그래서 한 선지별로 이건 하나의 문제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찾아줘야 돼? 지문에 근거한 정오답의 논리를 만들어줘야 돼. 이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데 이걸 내가 안 하고 그냥 해설을 봐버려. 그럼 공부를 안 한 건데요. 이거 하라고 공부시키는 건데 이거 안 하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즉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공부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문제를 푸는 게 공부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양치기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계속 양으로 풀어도 실력이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되고요. 정오답의 논리를 만들어야 돼. 그럴 때 만들 때 기준이 뭐야? 내가 이 선지의 논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 기준은 요겁니다. 선지 패스의 기준은 설득이 가능해야 돼요. 옆에 친구를 설득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 친구가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야. 그런 친구 말고. 그런 친구 그냥 대충이야. 야, 느낌 알지? 라고 이해하잖아. 그런 친구 말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 몰라 얘. 잘 모르는 애야. 그럴 때 걔조차도 설득할 수 있다. 이래서 정답이야. 이래서 오답이지. 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선지 뚫은 거예요. 논리적 판단력 플러스 1씩 되는 겁니다. 그걸 연습을 해줘야 이 적합한 공부다. 요거는 이 120이라는 기간 동안 마법 같은 공부예요. 여러분들의 여태까지의 그 경험치를 집대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이미 내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선행을 해서 이미 다 해버렸어요. 익숙해요. 라고 하면 그냥 양 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그래서 해설지는 언제 씁니까? 해설지는 거들 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미 논리를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지랑 한번 비교해보는 거야. 넌 이렇게 해설했네.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이 느낌으로. 해설지를 보고 이해해버리면 그거는 문제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소중한 문제. 아끼고.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은 분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요 과정을 겪어서 논리적 판단력을 매일매일 하루에 독서 한 지문이어도 됩니다. 꾸준하게 기출의 그 정교한 기출의 지문을 완전하게 혼자서 뚫어보세요. 그 다음에 뚫은 다음에 뭐 해야 돼? 뚫은 다음에 본인이 뚫은 게 잘 맞았나?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그때 강의를 이용하세요. 그때 다 해보고 저 강사는 저렇게 해설하네. 저기서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얻어가란 말이야. 그걸 얻어가. 지문의 내용을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